여러분, 여름철이면 항상 즐겨 먹는 대표 과일하면 수박과 참외가 생각나실 겁니다. 특히 참외는 먹어보면 그 특유의 단맛과 시원한 맛 때문에 즐겨 먹게 되는데요. 참외는 언제부터 즐겨 먹었는지 정확한 기원은 알 수는 없으나 삼국시대부터 문헌에 기록될 만큼 역사가 깊은 과일입니다. 옛 중국의 약서 본초강목에는 참외는 갈증을 먹게 하며 몸의 열감을 제거해주는 과일로 기록되었으며 동의보감에 참외의 효능을 가래는 삭히고 풍담과 이뇨작용에 좋은 과일이다 라고 적혀져 있을 만큼 참외는 예로부터 여름철 보약과도 같은 과일이란 걸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이 혈당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섭취를 꺼리시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맛이 강한 과일 참외는 당뇨 환자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실 수 있다입니다. 심지어 당뇨병 환자들은 과일을 적정하게 드셔야 혈당을 잡고 합병증도 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도 20년째 당뇨를 앓고 계시면서도 적정 수준의 참외, 사과 등 달달한 과일을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혈당을 조절하면서 합병증 없이 아직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듯이 당뇨인들이 참외를 얼마나 먹으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끼 채식 도전의 건강 풀떼기 이호석 수석입니다. 여름철 달달한 수박과 참외가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어제도 마트에 가니까 수박, 참외가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철 하면 대표 과일인데 저희 천만 당뇨인들에게는 너무 달아서 항상 멀리하는 대표적인 제철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당량만 드신다면 당뇨인들도 혈당 걱정 없이 참외를 즐기시면서 여름철을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참외는 단맛에 비하여 생각보다 혈당지수, GI 지수가 높지 않은 과일인데요.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수박은 GI 지수 72, 복숭아는 56, 참외는 51입니다. 의외로 혈당지수, GI 지수가 수박, 복숭아보다도 낮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 치명적인 단맛에 비해서 혈당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GI 지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GI 지수란 포도당 100g을 섭취했을 때 상승하는 속도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음식 100g을 섭취한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즉, GI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5 이하인 경우 낮은 혈당지수이며 56에서 69까지는 보통 혈당지수, 70 이상인 경우 높은 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서 양을 정해놓고 먹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섭취량은 당뇨 조절을 위한 식품 교환표에 근거해 과일군 일교환량은 참외는 약 150g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가 집에 있는 작은 참외를 잘라서 저울에 달아보니 성인 남자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참외 한 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참외 사이즈가 크다면 반 개 정도로 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걱정이 되신다면 참외는 무조건 반만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양이 엄청 중요하긴 한데 먹는 양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셨나요? 그럼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꼭 참외의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과육보다 많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과 다양한 색소의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참외 껍질 바로 아래에는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등이 풍하여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암 예방과 영양분 섭취에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이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꼭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껍질에 좋은 성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 농약이 제일 많이 묻어있어 껍질에 잔류 농약 성분이 몸에 더 나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유기농 참외를 구매해 두시면 제일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 참외라도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농약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하게 씻으면 잔류농약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물에 잠시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내는 담금 세척 이 과일 표면에 붙어있는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담가 놓기보다는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빠르게 30초 정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주방세제, 식초, 소금 등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식약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식초, 소금 등으로 과일을 세척했지만 잔류 농약의 제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의 잔류 농약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척하는 방법보다는 세척하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잔류 농약은 비바람과 햇빛에 의해 분해가 되어 실제로 남아있는 잔류 농약은 그리 많지 않아 잠깐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는다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지를 같이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며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참외의 꼭지 부분은 껍질처럼 적극적으로 같이 드시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참외 꼭지에는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당뇨병의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염증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쿠르비타신은 항염증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과다 섭취를 했을 때는 일부 독성으로 작용하여 소화계 문제, 혈당 수치 변동 등 우리 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임신한 여성분들에게 쿠쿠르비타신의 정확한 일일 권장량은 아직 광범위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꼭지 부분을 꼭 드시라고 적극 권장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참외에 있는 중앙부의 씨앗을 감싸고 있는 달콤한 부분인 태자를 버리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 태자와 씨를 꼭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태자에는 칼륨, 엽산 등의 영양소가 과육보다 5배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건강에 좋은 각종 비타민도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뇨병 환자라면 이 부분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태자 쪽으로 갈수록 탄수화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껍질에 가까울수록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참외에서 탄수화물은 당질 플러스 섬유로서 대부분 당질, 당류로 되어 있어서 과감하게 태자 부분을 버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섭취를 하면 혈당을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의 참외 먹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풀떼기의 이호석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